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1일 코비드19 사례는 어제 94명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하루 기록은 89건으로 지난해 4월 초 1차 봉쇄령이 한창일 때 2차례 기록했습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오클랜드에서의 사례가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4개 교회에 걸쳐 있다고 말하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도록 권장했습니다. 아던은 어제 코비드19 업데이트에서 우리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은 공중보건팀도 노스쇼어의 높은 코비드19 사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노스쇼어에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코비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우리 모두는 이 델타 발병이 오클랜드의 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슈퍼 토요일에서 끔찍한 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94명의 새로운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20개월 전에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수치입니다. 코비드19 모델러 숀 핸디는 높은 비율에 연결되지 않은 사례는 델타가 우리의 접촉 추적자들을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노스쇼어는 현재 위험한 장소로 선정됐으며 델타는 섬으로서는 첫 번째로 와헤키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추세는 어제 40세 미만 사례가 64건이 발생하며 젊은 사람들이 발병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아던은 젊다는 게 슬프게도 무적이 아니라며 현재 입원 중인 12명이 39세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핸디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으로 델타 발병이 결국 통제되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억제하기 힘든 발병으로 갈 것인지 문턱에 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5만 8천 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오클랜드 시민들이 아직 1차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오클랜드가 이러한 백신 미접종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클랜드 시민들이 공유하는 감정은 9주간의 봉쇄와 사상 최대의 1일 발병 사례 이후 우리가 델타를 통제하는데 더욱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오리는 지난 2주 동안 코비드19 사례의 45%를 차지했으며 이는 마오리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제한 완화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파시피카는 코비드 발병 초기에는 가장 많이 감염됐으나 이제는 마오리가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와나우 오라의 건강개혁 책임자 랜스 노먼은 크리스마스까지 매주 주말마다 마오리 슈퍼 토요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먼은 마오리의 90%가 2차 접종을 하는 것은 1차 접종의 현실적인 목표가 100%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적격 마오리 인구 중 19만 명 이상이 단 한 번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10월 평균 1일 접종은 3,400회로 모든 미접종 마오리에게 1회 접종을 하려면 12월 14일까지 걸립니다. 2차 접종의 평균 대기 시간은 28일이며 이는 적어도 내년 1월 11일까지 90%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요일에 정부는 경보 수준에서 백신을 활용하는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 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보게 될 것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즉 인종보다는 지역들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정치적 휴전으로 노동당과 국민당은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카운실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함께 초안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할 권리라고 불리며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분할해 최대 3채의 집, 기본적으로 3층까지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당과 국민당이 몇 달 동안 비밀리에 함께 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들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메건 우주 주택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민당 주디스 콜린스 당수와 나란히 서서 합의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우리의 주택 비상 사태는 절대적인 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이 변경되면 모든 주요 도시의 모든 구역에 세 채의 주택 그리고 3층 높이의 타운하우스와 아파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8년 사이에 최대 10만 5,500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자들은 더 이상 리소스 컨센트를 위해 카운실과 그들의 이웃들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리저브 뱅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ANZ는 예상했습니다. 지난 3, 4분기 동안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인플레이션 4.9%로 나타나면서 ANZ 은행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에 더 이상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Z 은행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예측을 수정해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리뷰가 발표될 때마다 0.25%씩 6차례 인상돼 내년 8월까지 2016년 중반대의 2%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2원 8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1원 2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4원 38전입니다.